신인규가 처음으로 밝히는 이준석이 허은하를 끌어내리는데 뒤에서 일조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천하용인의 인이 신인규가 될 뻔한 사연, 그만큼 깊숙한 사이였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한번 보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네. 이준석 의원이 뒤에 배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은 막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던데. 지금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 사태에 나를 끌어내리는데? 네, 요 사태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당원들이 원하니까 허은하 대표가 당원들한테 민심 잃어가지고 지금 두드러 맞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자기는 약간 영향 없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지령을 내린 거잖아요. 아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이준석 의원이 개입해가지고 계속 지령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이분이 확실히 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뭔가 오해가 있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는구나. 내가 그걸 풀어줘야겠다. 오해를 풀어야겠다. 오해를 풀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처음에. 근데 2주 딱 지나고 알게 됐잖아. 주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구나. 그건 확실해요. 안 그러면은 네. 대표님 느끼시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모든 정황들이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요거는 시간순을 정리하자면 이준석 의원은 마치 허은하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해임했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민심을 잃었다 그래. 근데 그거는 1월 10일이죠. 1월 10일에 날 정책위 의장 한 거고 1월 10일인데 그것도 억울해 진짜. 내가 오늘 페북에 올렸는데. 내가 읽었어 그 글을. 예. 1월 10일에 내가 확인해 봤거든. 1월 10일이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당원 소환제에 불을 지핀 건 1월 8일이야. 1월 8일. 페북에 올렸죠. 1월 8일 페북에 올려서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당원 소환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겁니까? 이거 맞을 거예요 아마. 요 당이야. 저기 써 있잖아. 당원 소환제를 실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5번째 줄 써 있잖아요. 네. 요게 1월 8일인데 정책위의장이 1월 10일에 바꿨거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를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습니다는 이준석 측근들, 이해관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자기 추종자들에게는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회의를 했지.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방어를 우리 해. 비서실장이 의견을 아이디어를 방어를 해야 되는 냈죠. 예.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는 그거 수밖에 불가피한 없겠습니다. 선택인 거야, 불가피한 사실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준석 의원은 앞뒤를 바꿔서 자기가 저 말하고 자기가 동원한 거 사주한 거는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저기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허은하 대표가 스스로 헛발질해가지고 스스로 자충수를 뒀다고 얘기를 어떻게 하는데 의원을 내리고 구의원을 넣냐? 근데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허은하 대표한테 사실은 아주 안 좋은 프레임을 그때 그럼요. 씌웠던 것처럼 네. 또 씌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비례 다음에 이거였지. 제가 이거는 솔직히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번 얘기한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거는 제가 아직 매불쇼에서도 얘기 안 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얘기할게요. 네. 이준석 의원이 뒤에서 일 안 하는 것 같죠? 다 합니다. 제가 그건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준석 의원은 자율권을 많이 준다 그래요. 막 간섭 안 하고 저도 그걸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대변인 할 때 수석 대변인 하셨거든요. 네. 제가 모시고 일을 했어요. 맞아. 그때는 논평에 대해서 1도 간섭 안 합니다. 그 네. 이준석이에요. 정말 자율권이 있죠. 네. 논평 쓰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되게 자유롭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그 이후에 2023년도 천하용인 할 때, 전당대회 할 때 제가 본의 아니게 이준석 의원의 부탁을 받고 깊숙이 들어갑니다. 네. 저는 그때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그때 천하용인에서 맨 끝에 인을 원래 인규를 넣으라 그랬어. 인규를. 신인이었어요? 원래 근데 내가 5번을 거절했거든. 네. 다 거절했거든. 나 안 나간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천하람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은 이 당에 산소호흡기 붙여준다. 근데 기어코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본인의 출마 자유니까 나가고 이제 저는 돕게 된 건데 깊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저한테 2가지 결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천하용인에 대해서 막말하던 의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장예찬 의원은 아니지 네. 위원이지. 장예찬, 김정재. 그럼 한 명은 뭐 한 명 더 있어. 하여튼 3명인데 네. 이준석 의원이 저한테 3번을 요청을 해요. 전화가 와서.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천하용인을 막 비판하고 막 모욕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때 자발적으로 만든 당내 단체가 국민의힘 바로서의 국바세예요. 근데 거기 이준석 의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죠. 소송을 했으니까 국바세 명의로 그들에 대한 징계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국바세 명의로. 그러니까 국바세 명의로 장예찬을 징계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사주를 하는 거야. 징계 사주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대변인 할 때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일해 보니까
무리한 일을 많이 시키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도 세 번째 부탁을 할 때 제가 왜 괴로웠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때 징계 당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 의원이 말 잘못했다라고 양두구육 갖고 저기서 징계 때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부당하다 그랬죠. 아니 어떻게 정치인의 말을 규제하냐. 이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 가지고 선거를 못 나가게 하냐. 제 일관된 소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그 저항을 했고 소송까지 한 사람들인데 그 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당했다고 저 사람들을 징계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양심에 안 돼서 나 그건 못한다. 그 심지어 국밥의 명의를 통해서 하라는 건 난 더 못 받아들인다. 이 사람들이 무슨 호국단도 아니고 무슨 뭐 고소단체도 아니고 그렇게 도구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지? 3번 거절했는데 뭐 베드로 같네. 3번 거절했는데 마지막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부탁하길 사주하길래 내가 천하람 명의로 넣어라. 천하람 후보니까 내가 써주긴 하겠다. 내용을 필요하면 바쁘니까 내 변호사니까 내용은 써줄게. 간단하니까 3페이지 정리하면 되잖아. 이거를 천하람 명의로 넣어라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나 더 시키지 말라고. 네.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이거를 제가 그때 당시엔 말 안 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다 지났으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돼서 제가 이런 있었던 일을 제가 증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 뒤에서 작업하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이거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시켰어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이런 안 일- 하는 거야. 이런 일도 시켜요. 저희 당에서는 의원실에서 내려와. 의원실 그 이준석 의원실의 모 보좌진이 내려와서 이준석 의원의 얼굴을 올리지 마라. 어디예요? 영상을 올리지. 우리 거기에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그 우리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희 그 공당처럼 진짜 네. 공당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준석 의원의 영상이나 사진 올리지 마라. 그런 얘기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보좌진이 내려와가지고. 보좌진이 근데 누구 내려와서. 통해서 했나 보죠. 그렇지. 통해서? 직접은 직접 잘 안 안 하고. 하지 하잖아. 나는 전화를 받았거든. 네. 직접 받았. 그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 얘기하고 직원들 얘기할 때는 모든 영상에 왜 이준석은 없냐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작전일 수 아니, 있겠다. 그래서- 들으면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비슷한 그리- 맥락이에요.